자, 17수능 화원 18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어렵다면 어려운 문제고 쉽다면 쉬운 문제. 근데 문제는 많이들 틀렸다는 거. 항상 그렇듯이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문제다 보니까 난이도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한번 찬찬히 살펴볼게요. 자, 이 문제의 특징 첫 번째, 염산을 고정시켜 놓은 상태에서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을 순서대로 넣었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봤을 때 쭈루룩 넣었다고 했을 때 순서대로 넣었으니까 A점에 NaOH가 투하, 그 다음에 A점까지, B점까지는 누가 투하되고 있는 거야? KOH가 투하되고 있는 거야 라고 알 수가 있겠네요. 그럼 NaOH는 총 몇 밀리리터를 넣은 거야? 20ml를 넣은 거고요. KOH는 총 몇 밀리리터를 넣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30ml를 넣었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럼 HCl은 몇 밀리리터가 있었어요? 10ml가 있었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런 다음에 순서대로 쭈룩쭈룩 넣는다. 그리고 나서 A점과 B점이 있다. 그래프가 나와 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요. 자, 여기 그래프에서는 부피당, 단위 부피당 X이온의 숫자를 그래프로 표현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표에서는 단위 부피당 양이온의 모형, 그러니까 부피당 이온수야, 결과적으로. 그럼 여기도 부피당 이온수고 여기도 부피당 이온수야. 그럼 이 문제에서 큰 틀에서 물어보고 있는 건 뭐의 숫자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느냐? 부피당 이온의 숫자를 가지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없느냐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당연한 거야. 부피당 이온수를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부피분에 내가 실제 이온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부피분의 실제 이온수를 해주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부피당 이온수가 나오겠죠. 이 문제 자주 등장하니까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궁금한 건 부피당 이온수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뭐를 구해야 되냐면은 실제 이온의 숫자를 구할 수가 있어야 돼. 실제 이온수. 실제 이온수는 어떻게 해주면 되니? 부피에다가 부피당 이온수를 곱해주면 되겠지. 부피에다가 뭐를 곱해주면? 부피당 이온수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라는 거? 실제 이온의 숫자가 된다라는 거. 아무것도 아닌 공식인데요. 실제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 엄청 중요하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 실제 이온수는 부피 곱하기 부피당 이온수. 그러면 내가 알아야 되는 게 총 부피를 알아야 되겠네. 그래야 부피를 곱해줄 수가 있으니까. 자, 처음에 원점이지만 염산 몇 밀리가 있는 상황이야? 10ml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원점은 총 부피가 몇 밀리리터? 10ml. 그 다음에 A점의 부피는 20ml가 추가된 상황이니까 10ml에 20ml 추가됐으니까 A점의 부피는 30ml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ml에 50ml가 추가된 거니까 B점의 부피는 몇 ml가 된다고 예상하시면 되겠습니까? 60ml가 되는 게 B점이라고 예상하시면 되겠지. 이해되시죠? 자, 이런 얘기 아니, 염산 10ml가 있었는데 수산화나트륨 20ml를 부었어. 그래서 30ml가 된 거고요. 거기다가 수산화칼륨을 30ml를 부었어. 그러니까 60ml가 된 거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습니다. 그럼 그래프를 먼저 봅시다. 자, 첫 번째, 어떤 이온이 있어요. X라는 이온이 있는데요. 이 X라는 이온은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있었는데 실제 이온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겠지. 오케이? 자, 실제 이온의 숫자는 부피 곱하기 부피당 이온수지, 그치? 자, 부피당 이온수가 3N개야. 그러면 원점에서 X라는 아이는 원점에서, 그 다음에 A점에서, B점에서 실제 이온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뭐 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피당 이온수에다가 부피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어. 그럼 3N에다가 10 곱하니까 몇 개가 있습니까? 원점에 30N개가 있죠. A점에는 N개가 있는데 몇 ml가 있어요? 30ml가 있으니까 A점에도 실제 이온수가 30N개야. 그 다음에 B점에도 60ml에 0.5N개니까 B점에도 몇 N개가 있습니까? 30N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X라는 이온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개수가 몇 개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30N개로 유지가 되고 있죠. 고로 뭐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염화이온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왜? 염화이온은 구경꾼 이온이지, 구경꾼 이온은 반응에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개수가 일정한 것이다. 그래서 X라는 이온은 30N개가 있는데 실제 이온수가 30N개인데 그 수가 유지되므로 염화이온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표를 좀 봅시다. 표에 보니까 가하고 나에 동그라미 네모,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이온들이 있는데요. 자, 어찌됐든 간에 가점과 나점에 들어있는 양이온을 한번 봐야 돼요. A점과 B점에 들어있는 양이온. 자, 양이온, 등장하는 양이온이 뭐가 있습니까? H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Na 플러스 이온이 있고, 그 다음에 K 플러스 이온. 등장하는 양이온은 딱 이렇게 세 종류의 양이온이 있습니다. 근데 A점까지는 나트륨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점까지는 칼륨 이온이 들어가고 있고요. 처음에는 H 플러스 이온이 있었어. 그럼 H 플러스 이온은 알짜 이온이니까 그 수가 점점 감소할 거고요.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은 무슨 이온입니까? 구경꾼 이온이니까 들어간 개수가 변하겠어? 안 변하겠어? 안 변하겠지.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여기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동그라미네. 동그라미. 이 동그라미 같은 경우가 누구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자, A점 같은 경우에는 OH가 들어오고요. 여기도 OH가 들어와야 H 플러스 이온은 사라질 거.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처음에는 있다가 나중에는 A점에서 B점 사이까지, 여기까지는 누가 있으면, 여기 A점까지는 누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NaOH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요. B점까지는 누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KOH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해돼?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은 A점까지는 H 플러스 이온, Na 플러스 이온. 그 다음에 A에서 B점까지는 나트륨 이온은 구경꾼 이온이니까 계속 있겠지.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나트륨 이온은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럼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게 누구야? 나트륨 이온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나트륨 이온은 요게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야. 근데 실제 이온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부피에다가 부피당 이온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동그라미가 여기 2개가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몇 개가 있습니까? 4개가 있죠. 오케이? 동그라미가 2개가 있고 4개가 있어요. 얘가 나트륨 이온이야. 그러면 만약에 가가 A라고 친다면은 2개에 30ml니까 나트륨 이온 60개, 그 다음에 4개에 60ml니까 4, 6에 24, 240개. 와, 나트륨 이온이 증가했네. A에서 B 사이엔 나트륨이 안 들어갔는데, 그죠?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고로 나가 A가 되는 거고 가가 B가 돼요. 왜? 나가 A가 되면은 4개가 있고 30ml니까 몇 개가 있는 거야? 120개. 그 다음에 칼륨 이온은 120개. 여기도 몇 미리? 60ml에 2개가 있으니까 몇 개? 120개. 그래서 이게 나트륨 이온이 되는 거다. 그러면 A점에 있는 건 당연히 세모가 누가 되는 거야? H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고요. B점에 존재하는 게 네모가 K 플러스 이온이 되는 거겠지.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실제 얘네들이 누군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 자, 이 상황을 좀 보기 위해서 이 안에 등장하는 이온들을 갖다가 한번 쭉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 안에 등장하는 이온들이요. 누구누가 있어요? H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Cl 마이너스 이온이 있죠. 그 다음에 Na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K 플러스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OH 마이너스 이온이 있겠지.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원점에서는 몇 밀리리터가 있습니까? 10ml가 있는데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이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NaOH는 있을까 없을까? 당근 없겠지.
그럼 실제 이온수를 써줄 거야. 이 표 안에다가는 실제 이온수는 부피에다가 부피당 이온수를 곱해주면 된다고 그랬지. 자, 그러면 부피가 원점의 부피는 몇 밀이야? 10밀인데 염화이온이 몇 N개가 있습니까? 3N개가 있으니까 부피당 이온수가 3N개, 부피가 10ml. 그러면 염화이온 몇 N개가 있는 거야? 30N개가 있는 거야. 그럼 H 플러스 이온도 당근 몇 N개가 있었을까? 30N개가 있었겠지, 처음에.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A점으로 가봅시다. A점의 부피는 몇 밀리리터가 되겠습니까? 총 30ml가 될 겁니다. A점은 30ml가 되는데, 자, 이 A점에가 나가 되는 거고요. A점이 나가 되는 거고, 이 A점에, 자, 나트륨 이온이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4개에 30ml니까 120개가 있어요. 나트륨 이온 현재 지금 몇 개 있어요? 1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모가 지금 H 플러스라고 그랬지. 2개가 있는데 몇 미리? 30ml. 그러면 H 플러스 이온이 몇 개가 있습니까? 지금 2개에 30ml니까 60개의 H 플러스 이온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점으로 가봅시다. 자, B점에도 역시 B점에는 몇 밀리리터야? 총 60ml가 되는 거고, 자, B점에 있는 동글레미가 누구야? 나트륨 이온인데 2개에 60ml, 그래서 2, 6, 12, 120개의 나트륨 이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네모인데 네모가 하나에 60ml, 그러니까 칼륨 이온이 몇 개가 있는 거야? 60개가 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됐으면 이제 이걸 힌트 삼아서 문제를 풀어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느냐? 자, 나트륨 이온이 지금 12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인풋이 들어가는 게 몇 개가 들어갔어요? 나트륨이 120개가 들어간 거야. 그럼 OH가 몇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니? 120개가 들어갔지. 네, OH가 120개가 들어갔지만 H 플러스 이온이 지금 현재 몇 개가 남아있습니까? 60개가 남아있지. 60개가 남아있다는 얘기는 OH 120개가 들어가고도 60개가 남은 거야. 그럼 원래 몇 개가 있었어? 180개가 있었어. H 플러스가. 이해되시죠? 원래 180개가 있었는데 얘 120개 다 죽어서 여기 OH가 다 사라진 거고, 그 다음에 120개 H 플러스가 반응해서 60개만 남은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최초에 H 플러스 이온은 몇 개가 있었어? 180개가 있었어. 그럼 염화이온도 당근 몇 개가 있었을까? 180개가 있었겠지. 그러면 염화이온의 개수는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몇 개가 유지되고 있을까? 180개가 유지가 되고 있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K 플러스 이온이 여기에 들어와서 남아있는 게 60개가 있다는 얘기는 A, B 사이에 K 플러스 이온이 총 몇 개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60개가 들어오고 있는 거고, OH 마이너스 이온도 총 몇 개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60개가 들어오고 있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60개가 들어오고 H 플러스 이온이 몇 개가 이월됩니까? 60개가 지금 이월되고 있지? 그러면 60개 다 지워져서 OH- 여기도 안 남아있을 거고요. H 플러스는 60개가 있었는데 60개가 다 지워졌으니까 남아 안 남아? 안 남겠죠. 이해되시니? 그래서 이제 해석이 좀 됐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A점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이유를 물어봤는데 A점에는 H60, Cl- 염화이온이 180개, 나트륨 이온이 120개, 수산화이온이 없습니다. 고로 나트륨 이온이 아니라 누가 제일 많아요? 염화이온이 제일 많이 존재하고요. B는 B점을 얘기했죠. 중성용액이다. 중성이면 H도 없고 OH도 없는 상황이 되겠죠. 따라서 얘는 중성용액이다. 이건 맞는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물어봤습니다. 단위 부피당 이온수를 물어봤는데요. 자, 먼저 염산이 있고요. 그 다음에 NaOH가 있고요. 그 다음에 KOH가 있는데 염산은 몇 밀리리터가 들어갔습니까? 10밀리리터가 들어간 거고, NaOH는 몇 밀리리를 넣었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처음에 20밀리리터를 넣은 거라고 얘기했지? 그죠? 그 다음에 KOH는 20에서 50까지니까 30ml의 KOH가 들어간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염산에는 10ml 속에 몇 개씩의 180개씩의 이온이 있으니까 총 몇 개의 이온이 있는 거야? 360개의 이온이 있는 거야. 되셨어? NaOH는요, NaOH 20ml 속에는 120개가 들어있었으니까 총 몇 개의 이온이 있었습니까? 240개의 이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은 30ml 속에 몇 개씩? 60개씩, 칼륨 60개, 수산화 60개에서 총 몇 개의 이온이 있었어? 120개의 이온이 있었어. 그러므로 환산해 봅시다. 부피당 이온수로. 자, 염산에는 몇 개가 있는 거야? 부피당 36개. 수산화나트륨은 총 몇 개? 12개 부피당. 그 다음에 KOH 같은 경우에는 몇 개? 부피당 4개의 이온이 있는 겁니다. 부피당 이온수가 리터당 부피당 이온수가 4개다. 그러면 문제를 봅시다. HCl 염산은 부피당 이온수가 몇 개? 36개. 수산화칼륨은 부피당 이온수가 몇 개? 4개. 그러므로 6배가 아니라 몇 배가 돼야 돼요? 9배가 돼야 되겠죠. 고르하여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의 핵심 그래프를 해석할 줄 아셔야 된다. 그리고 알자 이온과 구경분 이온의 변화들의 패턴을 좀 알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실제 이온수를 구하기 위해서 부피당 이온수를 가지고 부피를 곱해줘서 실제 이온수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 되겠습니다.